네, 지금부터는 다양한 국내 정치 현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자,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맡고 계신 부승찬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뭐 섭외만 하면 외국에 가 계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국제 인사 저명한 인사가 되죠. 온두라스의 대통령 그 특사로 막 다녀오시고. 예. 온두라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제는 또 추미애 네. 예, 법사위원장 네, 그 북콘서트 사회도 보시고. 네, 예. 희망자리. 그러니까요. 네. 예. 어제 많이들 오셨던 모양이에요. 네, 엄청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의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들 또 많이 오시고, 예. 상당히 그 좀 네. 호황, 호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가 다가왔다. 네. 예,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네, 이제 100일 정도 남으면 네, 그 당에서는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바로 이번 주부터 그다음 광역단체장들 네. 면접이 진행되고요. 뭐 이제 바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네. 광역단체장들 면접 보고 그리고 네. 다음 주 토요일 네. 이제 예비 경선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때부터 탈락. 야, 이게 참 살 떨리는. 네, 네. 저도 해봐서 하는데 정말 살 떨리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공천 심사 할 때 보면 담배 피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요. 애태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그 당 간판가리 하려다가 다시 네. 스톱했어요. 스톱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치른다라는 네. 건데 지금 뭐 오늘 의총이 분수령이 된다라는 오늘 아침 조간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절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장동혁 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예. 이제 수치들을 보면 고성국 이 이제 구독자 예. TV의 구독자 수가 이제 한 130만을 넘고 전환길도 80만을 넘고, 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뭐 탄핵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할 때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장동혁 자체가 네. 지난해 8월에 이제 당대표로 올라서고 그러고 나서 당원이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장동혁은 이제 극우 세력에 쌓여 있고 극우 세력이 옹립한 네. 당대표예요. 그 당대표인데 네. 본인이 만일 절연을 한다 예. 그러는 순간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본인은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받았고 네. 선고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 내란이라고 국민의힘이 내란 하지 마라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모든 사법부에서 내란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본인들도 이제 목표가 네. 많은 단체장들을 이제 이렇게 하자, 당선시키자 이게 아니라요. 선방하자로 가는 거예요. 선방의 모두란 말이에요. 선방의 모두. 그래야만이 장동혁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장동혁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시민 투표 예.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그렇죠. 제명했을 때 네. 재시민 투표를 하고 재시민 투표에서 떨어지면 나는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네. 다만 니네들도 걸어라. 그랬죠. 내 손목을 잘라가는데 손가락이라도 걸어라. 너도 걸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때부터 윤석열과 절연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거고, 이번에 그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1심 선고가 났을 때 절연은 없다. 그리고 갈라치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절연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당을 위해하고 갈라치게 하는 거라. 네. 명확한 선명성을 보여줬죠. 그 의미인즉슨 난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지방선거는 장동혁 지방선거 관심 없다. 뭐 본인이 이제 과거에 뭐 서울 경기 얘기를 네. 운명을 같이 한다 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 확실히 이번 지방선거의 모두는 정한 것 같아요. 선방이라는 선방. 두 단어의 모두를 정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구구 세력들, 윤핵관 세력들을 결집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 이거죠. 근데 뭐. 당장 나가라. 뭐 그만둬라. 사퇴해라.
뭐 안 된다, 뭐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들 자기들끼리 네. 집안 싸움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한동훈 네. 대표 또 27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순회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세를 모아가지고 지방선거를 장도연 체제로 치를 수 있겠나? 그 전에 완전히 그냥 분탕질의 끝판왕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워낙 목소리, 보이스 자체가 네. 이 윤회교인 세력들이 강해요. 커서, 네. 예, 그리고 고성국 TV만 하더라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줄을 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물론 뭐 25개 뭐 당협위원장들이 예. 뭐 장동혁 서로 출연하려고. 아니 절연을 못한 거에 대한 그 성명도 발표하고 예. 이랬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네. 장동혁 대표가 왜 절연 안 하냐. 조중동까지 이제 비판적인 그렇죠. 칼럼을 쓰고 있어요. 게재하고 이런 예. 상황에서 절연 못하는 예. 이유인즉은 예. 늪에 빠진 보수 뭐 이렇게 비판하고 한동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네. 결국은 유력인 세력들의 배신자지만 네. 중도 확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동훈 자체도, 네. 한동훈 인물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은 장동혁이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놀러 가라, 그만 돌아가 25명이고 네. 안 된다라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요. 75개인가? 아니 보세요. 장동혁을 당 대표로 만든 당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동훈 편에 선다? 사실상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 당은 그렇고 민주당의 어제 사무총장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키즈 퇴출하는 선거를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지금 서울과 부산이 이제 최대 승부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그렇게 힘을 좀 당력을 모아서 서울과 부산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일단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이 안 되고 네.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그 전략을 핀다면 서울 경기에서 압승이죠. 서울 경기 압승. 예, 만일 서울이나 경기 한 곳을 우리가 민주당이 놓친다면 예. 상당히 이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 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부산 압승이 아니라 서울 경기 압승. 서울 경기죠. 예. 부산은 저는 당연히 이길 걸로 보고. 예. 부산. 예, 서울 경기 압승. 예. 저는 서울 경기에 이제 중점 포커스를 두겠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부산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박형준 시장도 있지만 우리 뭐 전재수 의원도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입장이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앞섭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요. 네. 약간 한 15% 정도 앞서 놔야 이제 막상 투표 당일날 갔을 그러니까요. 때 1~2% 차로 이길까 말까예요. 부산은 늘 그렇다. 네. 이 여론조사 예측이 다 틀리다. 아이 부산은 특히 지난 그 총선 때 예 그렇죠. 그때 뭐 뭐 최소 절반 이상 한다 그랬는데 네. 열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전재수 의원 하나 딱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도 물론 당연히 전략 지역이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이죠. 서울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미리 네.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뭐 해수부 그렇죠. 이전부터 이전. 시작해서 그렇죠.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HMM인가요? 예, 여기 HMM. 예, 여기 이전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렇죠. 북극항로의 핵심 도시로서 또 역할 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부산은 좀 희망적이라고 보고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뭐 지난 설 여론조사, MBC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제 박빙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격차가 이게 벌어지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상당히 서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경기를 압승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산은 그냥 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단 선거 전략 자체의 목표치가 네. 서울 경기 압승 예. 그리고
부산은 당연히 따라온다. 아니 그냥 따라오고. 부산은 따라오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지방선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굉장히 커서 네.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 그렇죠. 뭐 많은 통상적으로 전략가들이. 지방선거 자체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보면 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네. 그 재보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동이 이게 굉장히 머리 아파요. 많아서 예, 이게 전략 공관위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재보선 공천은 전략 공관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략 공천이 거의 다 나옵니다. 아,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오늘 한겨레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그럼 10군데를 다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거의 뭐 간판급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음.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죠. 여론조사를 돌려서 네, 경쟁력이 앞서거나 예. 그다음에 인물론에서 앞서는 사람들이 전략 공천이 되지 그렇군요. 않겠어요. 예. 이게 뭐 당원 당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전략 공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경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잡음만 나오고 네.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의 뭐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전략 그렇군요. 공천이죠. 그러면 이번에 재보선과 지방선거는 그 국힘의 자중질환과 윤어게인 탓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압승이다가 아니라 압승을 해야 된다. 압승을 하여야만 한다. 예, 예. 왜냐하면 지면 안 된다. 윤석열 이게 예.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아주 모호하게 음. 상당히 이제 보수의 편을 들어주면서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고를 보면 아니 심지어 1133쪽에 그 판결문을 내놨는데 익명으로 전두환 윤석열과 누구죠?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익명 처리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황당한 그러니까 판결문이에요. 상당히 이제 본인 딴에는 음. 이 윤석열 정부의 성은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상당히 윤석열을 옹호하는 판결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으로 보지 않은 그러니까요. 이런 판결문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무기징역 본인은 유기징역을 원했겠죠. 혹은 예. 무죄를 원했을 때 거로 보여져요. 예. 이게 나를 시로 바꾸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야만 한다. 예. 못하면 이거는 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면 이거 뭐 모르겠어요. 그 네. 뭐 온갖 질타부터 네. 시작을 해서 모든 책임을 감내하기에는 예. 힘들 것이다. 아.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책임 지방선거 요구가 있을 패배하면 책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당원들의 질타가 커질 거다. 그 전국의 질타가. 예, 그럼요. 예. 이거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건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를 돕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아, 뭐 이런 하늘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당. 예. 민주당도 지금 잘하는 게 없잖아요. 댓글창에 민주당 욕이 많아요. 아니 민주당도 솔직히 예. 잘하는 게 아니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그 비판이 많네요 지금. 예. 이게 상당히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시그널이죠. 위험한 시그널인데 네. 이게 저는 아예 문자를 못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게 네. 최소 500. 최소 500통의 네. 문자가 온다. 오늘 오전만 내더라도 벌써 200통을 넘겼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그렇게 문자가 와요? 뭐 다양해요. 뭐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 지도부 사퇴 요구. 그 다음에 이제 공치모 뭐 논란, 네. 뭐 다양하죠. 그다음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네. 그 너무나 그다음 부동산 문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예, 그 제가 이제 문자하고 카톡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예. 그 불편한. 아니 이게- 그런 문자가 이렇게 온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네. 이게 중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 다른 번호로 오니까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의원 개개인마다 문자, 카톡 보내서 당신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런데 그 그렇죠. 요구 사항은 다 다른. 다 달라요. 다 뭐 달라요. 어느 분들은 지도부 사퇴해라.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대통령 정상회담 있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날 왜 의총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콧해라. 브라질 대통령이 와도 의총은 해야죠. 내일 내일 아니 그런 문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예. 다양하다 보니까 예. 이게 문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뭐 하루에 한 100개 정도만 오면 그냥 네. 착착착착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오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이 네. 가버린 거죠. 지금. 와, 무인기 책 3번 읽고 있습니다. 부승찬 알아 이렇게 또 슈퍼챗 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응원하는 분도. 아 예. 그러니까 야, 무인기 책을 3번이나 읽으셨. 가뭄의 단비 같아요. 어쩌다 한 진짜 한 천분의 1 어쩌다 한 알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응원하는 문자가 오긴 하죠. 이거를 좀 잘 따져 가보면 사실은 그 합당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인 날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 합당을 발표하는데 민주당 안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 발표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파문이 한 달 이상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힘이 지금 자중질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사실상 본선이다. 왜냐하면 후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데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런 그러니까 데가 더 이제 많다. 저 김문수 최고 윤호개인의 선봉장인 김민수. 김민수. 예. 거기가 그 당내 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1등 했더라고요. 아, 다 밀려요. 안철수, 유승민, 예. 김은혜 다 밀려. 본인이 1등이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네. 공직 후보 검증도 꼼꼼히 해야 되고 어제 보니까 뭐 산림청장 그 만취운전 해가지고 바로 그 잘렸던데 정말 제대로 도덕성 검증, 인사 검증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당에서. 이재명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을 보면요. 네.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있으면 하루만이라도 경질시킨다 임명하고. 네. 이런 걸 제가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 잘못 있으면 하루만 해도 자른다. 네. 어. 제가 이제 저 군 인사청문회에서 예. 합참의장, 예. 그다음 지작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사실은 공군참모총장 4명을 사성장군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4명. 근데 2명이 날라갔잖아요. 네. 지작사령관하고 해군총장. 네.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답변은 예. 팩트가 확인되면 하루만이라도 다 경질한다. 팩트 확인되면 하루만 해도 경질한다. 예. 그런 단호함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요즘 국민의 눈높이고요. 이재명 네. 대통령님의 어떤 가치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장 예. 지금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대낮에 음주운전 판사 그러니까요. 감봉 3개월 뜨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다 대낮에 음주운전했는데 감봉 3개월. 네, 그거 오늘 속보로 뜨던데. 예. 안 돼. 사법부가 진짜 그게 문제라는 문제가-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우리 대통령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데 네. 사법부는 내려다보려고 하는 국민을 내려다보려 하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단편적이긴 한데 인사에서만큼은 정말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쭉 앞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런 그렇게 상황에서 당이 확실하게 서포트를 봐요. 그렇죠. 백업을 해야 되는데 잘해야죠. 근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잘해야죠.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겁니까? 특히 최근에 그 현직 최고위원이신데 이현주 수석 최고의 리박스쿨 그 강연 영상이 네. 그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깜짝 아니, 놀랐습니다. 워딩 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건국 아니 뭐 건국도 그렇고 87년 체제 민주주의 예. 이 그 87년 체제 이후에 이 민주주의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런 표현들은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필요하죠. 정치인은 예. 뭔가 잘못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일차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과거의 일로 역사라는 거는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고요. 네. 정치인은 또 특히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네. 이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인재이기 때문에 네. 인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들께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의견을 들어야 된다. 네. 이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여요. 그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그거는 개인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당의 문제까지 가고 있긴 하지만 네. 과거의 개인의 발언이고 리박스쿨에 대한 그때는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2019년도에 네, 이제 예. 강연 영상이더라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하고 예. 뭐 인식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내 철학이 맞다라든지 이걸 명확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반드시 국민들한테는 해명과 소명을 좀 해야 될 소명이 필요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또 최고위원의 자세고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당내에서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당내에서 이거는 논쟁이 안 돼. 논란이 그래 되고 당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겁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렇군요. 있는 거는 맞지만 분명합니다. 예. 문자가 오기 때문에.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오늘 아침 조간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사법개혁안, 사법개혁 3법은 예정대로 통과시킨다. 네, 그러니까 뭐 법사위.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뭐 위헌이다 뭐 이런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좀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지적이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기로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제도라는 게 100% 만족하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사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리고 그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이 엄중한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한 행위는 뭐였어요? 침묵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계를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했잖아요. 대선에서 네. 그렇죠. 후보를 파기환송함으로써 투표지에서 없애려고 그랬죠.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800원 뭐 판결 뭐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이제 법 왜곡죄 뭐 재판소원법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거고 제도라는 거는 어차피 100% 만족할 수 없고 조금씩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면 개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제도를 바꿔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국민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국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이게 좀 뭐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네. 좀 더 강한 법을 발의하는 게 또 맞다. 입법부의 역할이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예. 비판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대안을 수용해서 또 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법의 개정을 또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10시 1분이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의원님께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충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어렵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한미 동맹이 좀 뭔가 흔들리거나 근간이 뭐 뿌리채 뭔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안보 위기로 이렇게 치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요. 이게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봤을 땐 한미 동맹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네. 이거를 마치 국가 이익에 있는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수 언론들의 논평 자체는 동맹이 유일하다. 네. 국가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사고가 여전히 있다. 동맹이 국익에 우선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건 논란들이 아닌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보면 윤석열 선고가 1심 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예. 가장 충격적인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냈는데 네. 미국 국무부에다가 문의했죠. 레터를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판결을 어떻게 가지고 보냐.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주말에 X에 그 언론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어요. 했죠. 예, 못 봤는데 예.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미국 국무부에 미국 정부에 그걸 왜 물어보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대주의를 어떻게 할 예, 거냐 정말.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정말 X에 올린 줄은 몰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 동맹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세 가지인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FX라고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자유방패, 네. FS 자유방패 훈련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동 뭐 발표하기로 했는데 왜 취소가 됐냐? 예.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어. 그다음에 25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마치 동맹이 깨지고 그다음에 뭐 한국이 어떻게 될 것처럼 네. 하는 거.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한미일 전략 자산이 전개되니 네. 한미일이 연합 공중 훈련을 하자. 그러면 15일부터 18일 기간 동안에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15일부터 18일 기간 네. 동안이라 하면 예. 설 연휴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연휴 때 훈련을 안 합니다. 예.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이건 지켜주었던 부분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는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 개진한 거를 네. 마치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죠. 네. 자 한미일이면 미국이 됐건 일본이 제안을 했건 간에 전략 자산이 이날 전개하니 이건 다 정보 공유가 됐단 말이야 한미일이. 네. 그러면 일본한테 물어봤겠죠. 야 이때 연합훈련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조율들을 하잖아요. 네. 그 조율 과정에서 우리는 설 연휴가 꼈으니 이런 거를 다른 날짜로 조정하자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프레임을 짜고 언론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맹이 국익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협의 우리가 과정.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라는 것들을 아예 빼놓고 결과만 가지고 야 대한민국 큰일 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동맹 됐기 패싱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언론 보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서의 거는 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상당히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그리고 저는 만일 이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장관하고 의장의 판단이 맞았다. 당연히 이거는 항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합참의장 말씀하시는 거죠? 합참의장. 예. 예. 국회의장으로 알 수도 있어요. 합참의장.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당연히 이거는 주권적인 차원이고 판단.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 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훈련을 할 때 예. 그다음에 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사전 협의. 예. 사전 협의 원칙을 깬 거예요. 미국이 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승찬 의원님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깬 거예요. 이 깬 의도는 모르겠으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예. 차원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자칫하다가 또 실무장을 하고 갔다라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어요. 예. 자칫하다가 정말 뭐 어느 한쪽에 그렇죠. 이게 우발적으로 오인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그러면 이제 피해를 한반도 상공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맹에서 가장 이 고전적 딜레마가 뭐냐면 연루될 것인가 반기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연루냐 반기냐. 예, 이번 같은 경우 연루죠.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뭐 악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뭐 이런 상태에서 전혀 충돌의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동맹으로 인한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고 발진 기지가 평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면은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쵸. 사후에 알았다. 혹은 직전에 알았다. 예. 그러면 이거는 강력히 동맹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죠. 근데 그리고 언론들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지적해줘야 맞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 언론인 거죠. 그렇죠. 어느 나라 언론입니까? 너무 예. 흥분한 것 같아요. 아니 흥분할 만한 의제고. 그 저는 브런슨- 아마 뭐 이거 항의나 유감 표명을 안 했으면 저 장관하고 의장 그 저 사퇴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예. 이번에 이 장관님 안규백 장관님이나 예. 합참의장이 상당히 잘했다. 잘했다.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잘했다. 근데 그 목소리 낼 땐 내야 된다. 브런스- 왜? 원칙을 먼저 깬 거니까. 원칙은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국익은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동맹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네. 저는 뭐 일본 언론들이 하듯이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보고. 이 서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패싱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이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나 쓸 만한 논평이에요. 일본 산케이나 쓰는 논평을 대한민국의 조중동이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에 항의하는 칼럼을 써야 되는 알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주한미군에 항의하는 그게 언론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항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그거까지는 못 그거 확인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시기를. 예, 왜냐하면 네. 그거 못 들어가지고. 아니 통상적으로 얘기했겠죠. 우리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뭐 어쩌고 유엔사 하면. 종전협정 위반하거나 뭐 예, 하면 항의가 예. 오잖아요. 예, 예.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항의를 주고받는 국가 대 것도. 국가가 항의를 주고받는 어떤 것도. 사건이 있을 때. 예. 예. 그래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우리 쪽에다가 레터를 보내고 항의하고 뭐 이런 게 가려져 있겠지만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알겠다. 우리의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 대변인 해봤잖아요. 예. 예, 잘 인지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그 정도. 미국도 브론슨도 똑같은 답변이지. 야, 니네가 항의를 해? 유감 표명해? 감히 장난해? 이러지 않는다. 천조국에다가 이러진 않나. 알겠습니다. 자, 아유 벌써 10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김병주 의원에 이어서 공관위 면접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철회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에 임명이 됐네요. 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동료가 한 명 더 늘은 상황이네요. 당대변인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 브런슨 사령관 얘기 취합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